지은호가 어머니가 버린 딸 맞아요? 은호가 우진이랑 쌍둥이고요? 어릴 적 버린 딸의 간으로 우진이 살린 것도 사실이에요. 드디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박성재의 폭탄같이 쏟아지는 질문에 박진석은 숨이 멎었고 고성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고성이가 그렇게까지 지키려던 고성이 왕국이 드디어 무너지는 순간이 왔는데요. 그 긴박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이 사귄다고 알았을 때 처음엔 박진석 회장이 눈밖에 나는 짓만 한다고 좋아했던 고성이, 하지만 이수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지혁의 사진을 본 순간 고성이의 심장이 두려움과 증오로 멈춘 듯 서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박성재와 이수빈, 이 두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파멸로 이어지는 직행열자임을 곧바로 깨달았는데요. 박성재가 이지혁 가족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신이 버린 친딸 지은호의 존재, 그리고 지은호가 자신의 친아들 한우진에게 간을 이식해 주었다는 숨겨진 진실이 터져 나올 시한폭탄이 켜지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고성이에게 이 상황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지켜온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종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갈라놓아야만 해. 고성이의 뇌리에 서늘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선 저 둘을 떼어놓는 것이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이 결국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섰습니다. 박성재는 얼굴 가득 홀가분함과 희망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 표정을 본 고성이는 기분이 상했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그냥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고성이는 가면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박성재의 말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상기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 허락받았어요. 수빈이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부사장직, 회사 지분 전부 내려놓겠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고요. 그는 정말 이수빈과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아버지 박진석 회장 앞에 마지막 카드를 내민 거였죠. 이 말에 고성이의 속은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허락하셨다고? 이대로라면 박성재는 이수빈의 오빠 이지혁과 더욱 끈끈해질 테고 지은호와의 접점도 늘어날 터였습니다.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성재야. 고성이는 애써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심정은 알겠는데 내 아버지는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너를 회사에서 멀리하려 하실 거야. 이수빈과의 결혼은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게 분명해. 고성이는 작전 2를 가동하며 박성재를 압박했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고개를 젓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빈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 확고한 태도에 고성이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수빈을 직접 만나 흔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수빈 흔들기 2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이수빈을 찾아가 잔인한 비수를 던졌습니다. 네가 박성재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성재가 진짜 사랑했던 건 너희 오빠 이지혁이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야. 그 여자한테 차이고 너에게 붙은 거야. 너는 그냥 지은호의 대체품일 뿐이야. 넌 결국 버려질 거야. 설사 성재와 결혼한다고 해도 네 오빠 이지혁의 여자 지은호를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낼 자신 있어? 이수빈은 이 잔인한 말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수빈의 가장 큰 약점인 가족의 안전을 건드렸습니다. 너 때문에 네 오빠 이지혁이 우리 집안의 눈밖에 나면 내 가족이 우리 가온그룹을 버틸 수 있겠어. 박진석 회장은 아들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사람이야. 너의 불장난 같은 사랑 때문에 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말이야. 이수빈은 고성이의 협박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박성재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차라리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는 기쁨을 안고 이지혁에게 달려갔지만 이지혁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박성재는 문을 열자마자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지혁아, 나 아버지 허락받았어 하고 들뜬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보통 같으면 이지혁이 미쳤냐, 진짜냐 하고 웃으면서 어깨라도 툭 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침묵이 이상해서 웃음을 지워버렸고요. 야, 너 왜 그래? 나 진짜 큰 결심하고 왔는데 너까지 이러면. 박성재가 말을 잇기도 전에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허락을 누가 했는데? 박성재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죠.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 박성재는 웃으려다 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리어가, 너 왜 그래?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이지혁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성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방식으로 딱 잘라 말했어요. 너 지금 허락받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도 알잖아. 나 한 번 결혼 실패하고 집안에서 얼마나 찍혔는지. 내가 이번엔 진짜 내 인생 걸고 선택한 거야. 수빈이는 진짜야. 이지혁은 그제야 박성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박성재가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는데요. 너 수빈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내 집안이 수빈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인정해야지. 그래서 내가 내려놓겠다고 했잖아. 박성재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지혁은 더 낮은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내려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박성재, 넌 아직도 네가 내려놓는 순간 끝날 줄 알아? 네가 내려놓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더 세게 잡아당길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누가? 어머니? 박성재가 고성이를 직접 언급하자 공기가 더 얼어붙었는데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답처럼 느껴졌죠. 박성재는 답답함에 미간을 구기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엄마가 또 수빈이 건드렸어? 이지혁은 그 질문에 바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돌려 말했는데요. 수빈이 표정, 오늘 봤어? 박성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봤지. 이상했어. 자꾸 미안하다 하고 가족한테 피해갈까봐. 근데 그게 박성재가 말을 잇는 순간 이지혁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만든 불안이야. 그리고 그 불안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지. 박성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설득에 성공했다고 신나서 달려온 동안 이수빈은 이미 고성이에게 두 번째로 칼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박성재는 숨이 거칠어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나를 차갑게 대하더니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가로막네. 박성재가 벌컥 돌아서려 하자 이지혁이 붙잡듯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가 아니야. 박성재는 멈춰서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이지혁은 박성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도망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수빈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증명하는 거. 그 순간 박성재는 이지혁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친구로서 박성재가 흔들리면 결국 이수빈이 가장 크게 다칠 거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좋아. 내가 수빈이 지킬게. 근데 너도 내 편 맞지? 이지혁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무겁게 대답했죠. 나는 수빈이 편이야. 그 말이 박성재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는데요.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짧지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같은 시각 고성이는 이수빈을 흔들어 놓은 뒤에도 마음이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는데요. 이수빈을 흔들기만 하면 되라고 생각했던 고성이는 이수빈의 눈빛을 떠올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눈빛.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는 버티려는 눈빛이 보였거든요. 고성이는 결국 마지막 한 발 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체품이라는 말로 심장을 찌르고도 가족을 건드린 협박으로 숨통을 조이고도 이수빈이 버티면 다음은 더 노골적이어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요. 해외 출국 자리, 장학금이든 취업이든 명분이 확실해야 해. 그리고 이수빈이 스스로 떠나는 게 맞다고 믿게 만들어. 돈은 상관없어요. 대신 깔끔하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박성재가 이지혁 옆에 붙는 순간 내가 끝이라면 붙기 전에 내가 먼저 찢어야지.
이수빈을 흔들어서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 어차피 박성재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러면 박성재를 먼저 흔들어야 해. 고성희의 머릿속에 박성재의 가장 약한 지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 그때 느꼈던 버림받음, 그리고 다시는 같은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숨은 공포. 고성희는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사랑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이 지는 거지. 같은 시각, 박성재는 차 안에서 이수빈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성재 오빠 우리 잠깐만 시간을. 박성재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시간이란 말은 대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떠나기 위해 만드는 거리였으니까요. 박성재는 핸들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그리고 그는 방향을 틀어 이수빈에게 달려가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수빈을 붙잡는 그 선택이 고성희가 숨겨온 비밀을 더 빠르게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걸 박성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수빈이 보낸 그 문자는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꺼낸 말 같았고, 그 두려움의 근원이 고성이라는 것도 박성재는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운전대에 손을 더 꽉 쥐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꼭 지킨다 같은 시각, 이수빈은 집 앞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에게서 들은 말이 머리를 때리는 듯 반복됐고,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더 무너졌거든요.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해보려 했습니다. 나는 성재 오빠가 좋아. 그게 전부야. 그런데 전부라고 믿고 싶은 마음 옆으로 가족들의 얼굴이 끼어들어 왔습니다. 오빠 이지혁은 회사를 지켜야 하고, 아버지가 움츠러들지 않아야 하고, 집이 흔들리면 엄마가 더 아플 수도 있고. 이수빈은 고성희가 노린 바로 그 지점을 찔려버린 거였죠. 그때 이수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이수빈은 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순간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울면 박성재가 당장 달려올 게 뻔했고, 그러면 고성희가 어떤 식으로든 더 크게 휘두를 것도 뻔했거든요. 이수빈은 결국 메시지로만 짧게 보냈습니다. 성재 오빠, 미안해. 지금은 이 짧은 문장이 전부였는데도 보내고 나니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말이 정말 잠깐이 될지 아니면 끝이 될지 본인도 알 수 없었거든요. 한편 고성희는 신 팀장에게서 올라온 보고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 해외 인턴십 자리 제한 가능해졌습니다. 조건은 장학금 체류비 포함입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잠깐 반짝였는데요. 고성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해줬다 티나면 안 돼요. 이수빈이 스스로 기회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박성재가 그 사실을 알 타이밍도 같이 잡아요. 고성희는 단순히 이수빈을 멀리 보내는 걸로 끝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고성희가 노리는 진짜 그림은 이수빈이 떠나는 이유가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라 박성재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까 봐라는 프레임이었고, 그렇게 되면 박성재가 자책에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결국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더 세게 매달렸다가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게 박성재를 흔드는 가장 확실한 칼이었죠. 한편 박성재는 이수빈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말은 박성재에게는 거의 문 앞에서 멈춰달라는 부탁처럼 들렸는데요. 박성재는 오히려 그 문을 더 세게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수빈이 지금 어때? 이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도 솔직하게 말했죠. 좋지 않아. 너도 알잖아. 수빈이는 마음 약한 애 아니야. 근데 지금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강해서 문제야. 박성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제는 너야. 너는 내 엄마보다 약하면 안 돼. 박성재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혁아, 너도 참 내 엄마랑 싸우라고? 너 내 친구 맞지? 이지혁은 그 농담에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답했죠. 맞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넌 내 친구니까. 수빈이 울리면 난 너랑도 끝이야. 박성재는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짧게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박성재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흔드는 건 누구든 용서 못해. 그 분노가 박성재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이수빈을 만나러 가는 그 타이밍을 고성이는 기가 막히게 읽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신 팀장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잡아요. 이수빈이 혼자 나오게 만들고 박성재가 우연히 보게 해요. 신 팀장은 무슨 장면으로 연출할까요? 라고 물었고 고성이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 냄새 나는 장면이요. 계약서, 서류, 통장 뭐든 좋아요. 박성재가 제일 민감해하는 걸로 고성이는 말끝을 더 낮췄습니다. 박성재는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또 이용당했다는 공포 때문에 무너져요. 그걸 꺼내요. 고성이가 잔인한 결론을 내리는 동안 이수빈은 박성재를 만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빠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수빈은 받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성재 씨 좋아해. 근데 무섭고 우리 집이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고는 이수빈을 달랬습니다. 수빈아, 울지마. 울면 더 결정 못해. 성재가 아니라 성재 부모가 문제인 거 알아. 너 지금 흔들리는 거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족을 지키려 해서 그러는 것도 오빠가 알아. 이수빈은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아프기도 했거든요. 이지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빈아, 도망은 마지막 선택이야. 내가 정말 떠나야 한다면 그건 내가 도망쳐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떠나는 거여야 해. 누가 밀어서 떠나는 건 나중에 너를 더 괴롭혀. 이수빈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나한테 지은호 언니 얘기를 했어. 그 순간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이 지금 왜 지은호 이름을 꺼내는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고성이가 이수빈을 흔들 때 단순히 대체품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지은호까지 끌어다 불안을 키웠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빈아, 정확히 뭐라고 했어?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성재가 진짜 사랑했던 건 지은호라고. 지은호 언니한테 차이고 나를 붙잡는 거라고. 나보고 대체품이라고. 이지혁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고성이에게 달려가 목을 조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수빈 앞에서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수빈아, 그건 거짓말이야. 성재가 예전에 지은호 좋아했던 건 사실일 수 있어도 지금 너를 대체품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야. 그걸 구분 못하면 내가 다쳐. 이수빈은 흐느끼며 나도 알아. 근데 자꾸 그 말이 머리에 박혀라고 했고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재를 만나 수빈아 피하지 말고 만나서 내가 직접 묻고 내가 직접 듣고 결정해. 이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오빠 성재 오빠가 지금 오고 있어라고 말했는데요.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수빈은 놀라서 입을 막았고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나 끈을게. 문 열어. 수빈아. 이수빈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차서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눈빛만큼은 똑바로 이수빈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나 박성재가 한 단어를 꺼내는 그 순간 이수빈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 오빠, 미안해요. 나 지금. 박성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수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는 낮게 말했죠. 미안하단 말하지 마.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너 오늘 무슨 말 들었어? 누구한테? 이수빈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수빈이 대답을 못하고 멈칫하자 박성재는 더 낮게,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난 너 사랑해. 근데 너희 가족까지 같이 지키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도망치지 말고 나랑 같이 맞서자. 이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고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는데요. 이수빈도 그 이름을 보자 몸이 딱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이수빈의 떨리는 손을 느끼고는 오히려 결심한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고성이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성재야, 지금 어디니?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빈이랑 있어요. 고성이는 한 박자 쉬더니 더 다정하게 말했죠. 그렇구나.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박성재는 그 말에 더 경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화로 하세요. 고성이는 웃듯이 말했지만 그 웃음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그럼 수빈 씨도 듣고 있겠네. 이수빈은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반응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는 박성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문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성재야. 너 이번에도 너만 믿고 달리는 거니? 너 또 같은 꼴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박성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투는 엄마의 걱정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내용은 실패 트라우마 자체를 긁어내는 칼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얘길 왜 고성이는 끝까지 존댓말을 유지한 채 더 부드럽게 더 잔인하게 이어갔습니다. 성재야. 어머니가 너를 그래서 말리는 거야. 너는 사랑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더 매달리잖아. 그러다가 상대도 지치고 결국 너만 남았던 거. 너도 기억하지? 박성재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수빈은 그 옆에서 그만하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빈 씨,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하니? 너한테 상처 주려던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였어. 이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멎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수빈은 오늘 이미 충분히 배웠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폭발 직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빈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성재야, 너랑 나. 그리고 당신 아버지까지 같이. 그 말에 박성재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까지요? 고성이는 여전히 존댓말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 마디를 덧붙였는데요. 그래야 공정하잖니 여보. 당신도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 고성이는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박진석에게 말을 건 듯한 어조를 섞어버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전화는 박성재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려. 누군가 옆에 있다. 아니면 스피커폰이다. 아니면 적어도 고성이는 지금부터 상황을 집안의 공식 전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거려. 박성재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고성이는 짧게 장소를 말했고 박성재는 전화를 끊자마자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나 혼자 안 갈게. 너도 같이 가자. 너한테 한 말. 너 앞에서 내가 다 정리할게. 이수빈은 망설였지만 박성재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바로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 화면 위로 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청와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뜨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VIP 병동 면회 시간 확인 바랍니다. 박성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청와대학병원, VIP 병동. 왜 지금?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고성이를 떠올렸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알고 있던 미국에 있는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현실로 돌아오려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박성재는 청와대학병원 VIP 병동 면회 시간 확인 바랍니다라는 알림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수빈을 붙잡는 문제, 고성이의 협박을 막는 문제, 이지혁과의 우정이 시험대에 오르는 문제, 그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알림 하나가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박성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한우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믿어왔던 이름, 엄마 고성이가 항상 우진이는 공부도 바쁘고 몸도 괜찮고 잘 지내라고 말하던 그 이름이 왜 하필 지금, 그것도 VIP 병동과 연결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이수빈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고 본인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다만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고성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박진석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한 이유, 공정하게라는 말 뒤에 숨은 의미, 그리고 이 알림의 도착이 한 줄로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박성재는 침을 한번 삼키고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 이수빈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는 바로 이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어디야? 이지혁은 박성재 숨이 다급한 걸 듣자마자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야.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숨을 내뱉으며 알림 내용을 그대로 말해버렸습니다. 청와대학병원 VIP 병동 면회 시간 확인하래. 그 순간 이지혁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는데요. 박성재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혁아, 너 왜 말 없어? 너 뭔가 알고 있어.
이지혁은 한참을 버티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그거 누구 번호로 온 거야? 박성재는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번호. 이지혁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침묵을 참지 못했습니다. 야, 이지혁,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이지혁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성재야. 나도 내가 이 방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 그 한 문장으로 박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다. 박성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있어? 너 지금 말해. 이지혁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 대신 혼자 가지 마. 박성재는 이지혁이 말끝을 흐리는 순간 오히려 더 확 끌어올랐습니다. 혼자 가지 말라고. 야, 나 지금 미치겠다.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이 뭘 숨기는지 감도 안 오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수빈이가 다쳐. 성재야, 너 지금 수빈이 옆에 있지? 박성재는 무의식적으로 이수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수빈이 손 놓지 마. 성재야, 너 이 알림 때문에 폭주하면 고성이가 원하는 장면이 딱 그거야. 또 불안해져서 매달리는 박성재. 그 프레임.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지혁은 바로 위치를 말했습니다. 내가 청와대학병원 쪽으로 갈게. 너도 지금 그쪽으로 와. 수빈이랑 같이. 박성재는 짧게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는 순간에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수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성재 오빠, 무슨 병원? 누구 병원이야? 박성재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있는 그대로만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내 느낌이 안 좋아. 이수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수빈도 직감했습니다. 고성이가 말한 진짜 폭탄이 지금 이 병원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두 사람은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이수빈은 손을 모으고 입술을 깨물었고 박성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고성이. 박성재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가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재야, 늦지 말고 와.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성재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도 거기 있다고. 박성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박진석이 거기 있다면 이건 단순한 엄마의 협박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엮인 공식판이라는 뜻이니까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박진석 옆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존댓말로, 완벽한 아내의 톤으로 말했죠. 여보, 조금만 기다리시면 성재가 올 거예요. 제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니죠. 그래도 오늘은 정리를 해야 해서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믿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 마음 알지? 그 말이 고성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박진석이 내 편인 한 오늘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고성이는 병실 문 쪽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는 흔들릴 거야. 그 흔들림을 수빈이가 보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수빈이가 스스로 떠난다. 고성이의 계산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오늘 같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이지혁이 이미 진실의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청와대학병원 VIP 병동 앞에서 박성재와 이수빈이 내렸을 때 이미 복도 끝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한 걸음 다가왔는데요. 박성재는 이지혁 얼굴을 보는 순간 친구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폭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지혁아, 대체 뭐야? 너 진짜 알고 있지? 이지혁은 박성재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진정해. 지금부터는 내가 봐야 할 걸 봐.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이수빈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기운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복도에서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보호자분 맞으시죠? 박성재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한우진 환자분 면회 가능 시간입니다. 그 순간 박성재는 말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한우진이 여기 있다고? 미국이 아니라 지금 이 병원 VIP 병동에. 박성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우진이가 왜 여기 있어요? 간호사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는데요.
간이식 수술 전후로 계속 치료받으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박성재의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간이식. 박성재는 정신이 멍해졌고, 이수빈은 그 옆에서 숨이 멎는 듯했고, 이지혁은 시선을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박성재는 이상하게도 병원 복도가 너무 조용하다는 걸 먼저 느꼈는데요. VIP 병동 특유의 차분함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숨을 죽여놓은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병실 앞에는 낯선 정장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간호사도 평소처럼 웃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어요. 박성재가 한 발 더 다가서는 순간 그 중 한 명이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박성재 부사장님 맞으시죠? 잠시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안쪽에서 딱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고,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이지혁이 낮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성재야, 이거 누가 이미 손댄 거다. 박성재는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병실 옆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고성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그런데도 입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재야. 고성이가 다급하게 막아서는 그 순간 박성재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목에서 걸려서 끝내 못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대신 더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진이 여기 있죠? 고성이의 눈이 한번 깜빡였고 그 깜빡임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들켰습니다. 고성이는 부정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프레임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래, 있었어. 너한테 말 못한 건 내가 흔들릴까봐 그랬어.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칼을 숨기는 고성이의 습관이 다시 보였고, 그래서 더 낮게 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 유학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까? 고성이가 입술을 열려는 찰나 병실 앞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고성이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사람은 고성이를 향해 존댓말을 썼는데요. 오히려 그 존댓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 이사장님, 박진석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고 박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여기에 없는데도 이미 병원을 잡아놓았다는 거요.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떠 있었는데요. 마치 타이밍을 재고 있던 사람처럼 박진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박성재가 받자마자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거기 도착했지.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십니까? 박진석은 대답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설명을 듣기보다 사실 확인을 먼저 하거든요. 박진석은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병실, 확인했어. 박성재는 고성이와 이지혁을 한 번씩 보고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예, 우진이가 이 병원에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대답 하나로 이미 절반은 끝냈다는 듯 더 낮아졌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두 번째다, 성재야. 내가 직접 물어봐라. 내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미국 유학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누가 우진이 수술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는 박성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성재야. 지금은 박성재가 처음으로 고성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주 조용히 밀어냈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고 박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묻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수술 끝났잖아요. 고성이는 버티려 했습니다. 성재야. 너까지 흔들리면. 그런데 그 순간 박진석이 전화기 너머로 딱 끊어 말했습니다. 고성이, 너는 지금도 거짓말을 쌓고 있다. 박성재는 전화를 스피커로 켰고 복도 공기가 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거기 없는데도 그 목소리 하나로 병원이 굴러가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는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라. 고성이는 병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병원장은 이미 내 사람이고 기록은 다 확보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내가 듣고 싶은 질문을 내 입으로 똑바로 던져. 박성재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박성재는 결국 이 질문을 했는데요. 지은호 씨는 어머니가 버린 딸 맞습니까? 고성이는 그 질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이름이 박진석 귀에도 들어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프레임을 바꾸려 했습니다. 성재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런데 박진석이 바로
그 말 위로 낮게 겹쳐 탔습니다. 고성이, 내가 지금 방금 알 필요 없어라고 했지. 그 말이 내 유죄야.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병원에 없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살아남을 구멍을 안 주려고 일부러 현장에 안 온 거라는 거려. 박진석은 현장에 오면 감정이 폭발해서 손이 먼저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냉정하게 증거와 절차로 목을 죄려는 겁니다. 박성재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진이 가는. 박진석은 여기서 딱 멈추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고성이 입에서 안 나올 거다. 성재야. 내 친구 이지혁이 알고 있다면 이지혁에게 들어라. 그 순간 이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바라보며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말했는데요. 성재야, 우진이 간. 지은호가 줬어. 그리고 지은호는 우진이랑 쌍둥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아니라 전화기 너머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웃었거든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고성이,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다 했구나. 거짓말, 기만, 그리고 사람을 부속품으로 쓰는 짓. 그리고 박진석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부터 너는 거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라. 내가 보지 못한 마지막 조각을 들고 간다. 통화가 끊겼고 복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무너질 듯 입술을 떨었고 박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십니까?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병원은 박진석이 없어도 박진석 손 아니었고 고성이가 버틸 수 있는 프레임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병실 안쪽에서 아주 약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위에 한우진이 눈을 뜨고 있었는데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그 한마디가 고성이의 거짓 왕국을 완전히 끝장낼 진짜 증언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직감했습니다. 지은호가 단순히 버려진 딸이 아니라 지금 이 집안 전체의 뿌리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진실이려 하지만 이지혁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회가 살아남으니까요. 이수빈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손을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오늘은 우리 둘 다 무너지지 말자. 이수빈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 고성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이수빈이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가 고성이를 더 잔인하게 만들 예고였습니다.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고성이는 이제 흔들기가 아니라 정리로 들어갈 겁니다. 박진석은 사랑과 믿음 사이에서 처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고 박성재는 어머니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받기 전까지 더 이상 예전의 박성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오늘 터뜨린 폭탄보다 더 큰 폭탄을 아직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 그 순간 누가 무너질지, 다음 전개에서 모든 관계가 진짜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